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원주 여성영화제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다시 비상이라는 주제로 원주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로 11회째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시간에는 원주 여성민우회 엄영숙 대표와 함께 원주 여성영화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엄영숙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에 뵙고 또 올해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예. 자, 원주 여성민우회가 주관하는 원주 여성영화제, 올해도 원주 시민들을 찾아오는데, 자, 벌써 11회째를 맞는 영화제예요. 먼저 영화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원주 여성영화제가 작년에 1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 이제 11주년이 됐습니다. 네. 원주 여성영화제는 다양한 주제로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영화는 또 특히나 굉장히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그것들로 의제를 발굴하고 또 그것이 정책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 그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를 통해서 그 인재가 육성이 되거나 발굴되면 그들이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주 여성영화제를 끊임없이 앞으로도 쭉 이어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영화가 참 우리 생활에 좀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이제 지난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지나요? 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장편 3편만 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극장에서 상영하는 건 사실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극장에서 상영했던 게 집중력도 좋고 네. 그리고 좀 더 몰입도가 있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편을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단계동에 있는 CGV 극장에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극장에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더 집중을 하고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군요. 극장 가서 영화 본 지가 참 오래됐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마음 편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이제 영화제 주제가 다시 비상이라는 건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다시 비상은 작년 주제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작년에는 여성 그 빛남 저마다의 색으로 빛나는 여성들, 당신의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올해는 그 빛나는 순간을 좀 작년에 느꼈다면 올해는 그 숨겨졌던 날개들을 좀 활짝 펴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좀 도전해보고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주제로 다시 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상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모두를 응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내년에는 이제 비상을 했으니 또 뭐로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그것도 조금은 고민을 해봤어요. 비상을 했으니 그 정점이 어딘지 지금 현재 어떤 날개를 펴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나눠보면 어떨까 뭐 계속 꾸준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영화제 주제에 맞는 영화들을 이제 풍성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먼저 첫날 선보이는 개막작이 눈길이 많이 가는 영화예요. 이제 칸 영화제 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작품이라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상업 영화다 보니까 이런 영화제에서 이런 거를 좀 상영하는 거에 대한 의외의 그런 그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뭐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 영화라고 해서 그 속에 모든 상업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라면 저희는 그 영화가 상업성이든 상업성이 아니든 상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원주 여성영화제에 나온 그 영화들은 대부분 그 독립 영화였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 브로커 외에는 모두 독립 영화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는데 이 영화조차도 저희가 바라보지 못하는 곳 그런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셨을까요? 일단 줄거리만 살짝. 그렇죠. 예, 그 속에 보면 뭐 미혼모라든가 그리고 베이비박스 그리고 그 아이가 제대로 그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한 그런 맞아요. 주인공들도 나오는데 그들이 새롭게 가족을 만들면서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저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브로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저도 줄거리만 살짝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 봤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라는 소재 자체가 참신하다라는 건 생각했었는데
관심이 많이 가는 영화이긴 합니다. 저도 바쁜 거 좀 지나면은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꼭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좀 어떤 작품들에게 주목을 해야 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되냐고 그래서 딱 만약에 하나를 찝자 그러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아, 제가. 예, 예. 왜냐면 영화들이 각각의 매력이 있고 또 주목할 포인트가 다 있거든요. 네. 특히나 둘째 날, 17일 날 상영되는 경하에 따른 요즘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관심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디지털 기기도 발달하고 그리고 또 그 기술도 발달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 수법도 굉장히 잔혹해지고 네. 아주 기술들이 나날이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엠번방 사건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자. 그래서 이 경아의 딸이 바로 그 디지털 성폭력을 겪은 모녀가 그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이어나가는 인생의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일들도 그거와 연관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쭉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인식해 주시고 같이 심각성을 공감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영화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영화들도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모라든가 그리고 여성들이 살면서 이혼 문제 그리고 또 치매 문제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들이 있으니까 모두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이거는 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좀 관심을 좀 가져지게 되네요. 예. 저희 또 폐막작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작품이 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했던 정은혜 작가 이야기가 좀 담긴 작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죠? 예. 한재미 씨하고 쌍둥이 언니로 예. 나오는데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발달 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저런 것도 해? 이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뭐 이런 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 시선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사실은 이 다큐가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배우들이 같이 응원하는 영상들을 올리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집에서 뜨개질만 하던 은혜 씨가 그 양평 문오리 리버마켓의 인기 셀러로 거듭나는 다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블루스에도 우리들의 블루스에도 잠깐 그림 그리는 것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 대사가 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세상에 안 예쁜 얼굴은 없답니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자기만의 시선으로 그 인물들을 그려내는데 그 인물들의 독특한 그리고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 이것들이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도 뭐 극복을 하고 뭐 평범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만 주목을 했는데 정작 그들의 시선,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 아닐까라는 좀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면 그들의 실제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사회에 이것들 전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영화제 준비 기간 동안 원주 시민들이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 공모도 좀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진행됐어요? 네, 작년까지는 사실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각자의 색깔로 다큐를 제작을 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한 두세 편 정도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제 때 저희가 그 영화를 틀어드리고 설명하고 또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런 시간은 갖지 못했고요. 저희가 직접 시민들에게 그냥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편이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중에 그 다박골 옥넷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원동 다박골에서 30년을 살아온 여주인공이 그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담담히 그려낸 작품인데요. 이 작품 또한 지영민이 만들어낸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이제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그 저자의 김미섭 작가와 대화하는 시간도 좀 있다고요? 네.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면? 요즘 세상에 잘 듣지 못하는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말이고 굉장히 응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김민섭 작가분은 이 이야기를 되게 덤덤하게 정말 차분하게 풀어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페미토크에서 그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그 패널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토크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남자분을 또 모시니까 왜 또 남자분이야 뭐 이런 식의 또 시선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예.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고생해온 분들이 비상을 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이분의 그 책이 원주 연세대에서 또 시간 강사로 일을 하시면서 책을 여러 권 또 발간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책 내용을 보면 어려운 분들의 삶과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어나가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지 이 이야기들이 잘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비상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모집을 해서 같이 좀 덤덤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예, 요즘 그게 쉽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요번을 계기를 통해서 원주부터 좀 이렇게 잘 되길 기원하는 이런 문화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원주에서 열리는 이제 또 다른 영화제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옥상 영화제를 비롯해서 이번 달에만 벌써 도내에서는 4개 영화제가 좀 열리는데 원주 여성영화제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네, 모든 영화들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원주 여성영화제 이러면은 뭔가 그런 질문을 하세요. 여성들만 가는 영화야? 그래서 원주 여성영화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저희 원주 여성영화제는 여성들의 삶이 주제가 됩니다, 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성차별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들의 삶이 그동안에 사실 음지에 있었던 삶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사회가 아직도 많이 차별이 평등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불이익이 여기저기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성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또 공감하면서 그것들을 발전해 나가면 사실은 저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되면 남성들의 문제들도 같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원주 여성영화제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그것들이 평등사회로 가고 평등사회로 가면 또 남자들도 평등해지고 그쵸.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준비해서 하는 영화제입니다. 뭐 사실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갇혀 있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성별로 보면은 여성들이 좀 많이 갇혀 있는 게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고민해 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 스스로도 좀 스스로를 가둬놓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여성들 자체가 이번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아마 명절 때 그런 일들이 또 저희들에게 또 많이 제보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지난 10회 영화제를 거쳐오면서 그동안 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좀 원주 여성영화제가 발전을 해왔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좀 변화 그리고 과정들 좀 어땠습니까? 원주 여성영화제는 굉장히 처음에 작게 시작한 영화제였어요. 제가 민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흥양천에서 한 서너 편 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보도 많이 할 수가 없었고 예산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입소문으로 그냥 알게 된 분들이 찾아오셔서 몇 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시민분들과 같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조금 목표가 있었고 그 영화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작품 수도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상영하는 장소라든가 그리고 편수뿐만 아니라 그 외의 그 프로그램들도 많이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화제가 커지게 됐죠.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산도 조금 이제는 공모 사업으로 되면서 가서 공모에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되면서 범위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작년에는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했고 올해는 온 작품을 극장에서 상영하게 되면서 정말 영화제다운 영화제를 진행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제가 영화제답게 그리고 영화제 속에서 반드시 어떤 의미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그 작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제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그 의미가 꼭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됐다라는 것도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극장에서 무엇보다도 상영한다라는 게 좀 큰 발전이고 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변했는데 이 영화제를 개최를 계속 해오면서 좀 성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영화제를 하면서 성과 있었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이제 현수기 길거리에 현수기 펄럭이는 거 네. 아시죠? 그거를 시작을 하면서 그걸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제를 그동안 몰랐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년에 이제 그걸 보고 찾아오시면서 어떻게 이어졌냐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가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좋았던 거는 그거를 보고 연락을 하시면서 이 폭력과 관련된 피해자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내가 갈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있구나. 이것이 꼭 신고되거나 어떤 경찰에 개입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네.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분들이 오시면서 저희가 좀 해결한 몇 가지 또 사건들도 있었어요. 경찰이 개입이 되기 전에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그 가해자라고 지목되신 분들에게도 저희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도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다. 이런 영화제라든가 이런 민우회 활동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저는 이게 저희 영화제 그리고 저희 민우회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일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좀 참가하는, 함께하는 축제가 되길 그런 목표가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목표 이런 것들 좀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영화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원주의 영화제가 아까도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 영화제들을 하나로 좀 통합을 해서 원주 영화제 네. 이렇게 만들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영화제를 하면서 여기서는 인권 영화제, 여기는 장애인 인권 영화제, 여기는 여성 영화제 이래서 그 시기에 오면 원주 관광 명소 곳곳에서 영화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영화제도 알릴 뿐만 아니라 원주도 알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저는 자연적으로 이 취업 이런 인력들이 모집이 될 거고 그런 취업들이 자동적으로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주 여성 영화제로 좀 모든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너무 큰가요? 아니요,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영화에 대한 관심도 사실 강원도 내에서 영화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인프라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영화제 이제 모든 영화가 무료 상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영화제 참여하는 방법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참여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길거리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홍보를 보시고 날짜 확인하시고요. 어디에서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편수마다 그 시간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예. 좀 빠르게 오시면 예.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단계동에 있는 CGV 터미널 그 7층에서 3관, 2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초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빛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단지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보지 못할 뿐이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깨울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응원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절 보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힐링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꿈도 응원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희망하면서 꼭 오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엄영숙 원주 여성민우회 대표와 함께 헬로 이슈토크 진행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